안녕하세요. 웹폰 테크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내전 격화로 인해서 중동이 시끌시끌합니다. 최소 한 주, 길게는 2, 3주까지도 무력 충돌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군사적 충돌은 필연적으로 충돌과 상관없는 민간인의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원인이 무엇이든 갈등이 좀 잘 봉합이 돼서 더 이상의 충돌이 없길 바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충돌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진 걸까요? 라마단 기간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슬람 3대 성지인 예루살렘의 알 아크사 사원에서 기도하던 중 팔레스타인 주민의 반이스라엘 시위가 일어났고, 이를 이스라엘 경찰이 강경 진압을 하고 이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양측의 감정이 극에 달했고 결국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 충돌에 합세하면서 무장 충돌로 비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무장 충돌로 인해 가자 지구에서 48명,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3명의 팔레스타인 사람이 사망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인도 5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무장단체 하마스는 최근 사흘간 이스라엘로 약 1050발이 넘는 로켓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사된 로켓의 양에 비해서 이스라엘인 사상자가 손에 꼽을 만큼 적습니다. 3일간의 로켓 공격으로 인해서 사망한 이스라엘인이 6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에 설치된 강철 지붕 아이언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이언돔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미국의 자금 및 기술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 방산기업 라파엘사, 그리고 이스라엘 항공산업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단거리 로켓포 방어 체계입니다. 2011년 실전 배치된 이래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이언돔은 4km에서 70km 거리에서 발사되어 탄도 궤적이 거주 지역에 도달하는 단거리 로켓과 포탄을 차단, 파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이언돔은 엘타사의 ELM2084 다기능 레이더가 탑재되며 탐지거리는 4km에서 350km까지입니다. 다기능 레이더는 항공기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UAV, 대포, 박격포, 로켓포 등을 모두 탐지해서 추적하는 것이 가능한 레이더입니다. 또한 탄착점을 추적할 수 있는 대포병 레이더로서의 역할도 가능한 다목적 레이더입니다. 약 1200대의 항공기를 동시 탐지할 수가 있고요. 분당 200발의 미사일을 동시 탐지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더도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이지스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탐지거리를 절반 이하로 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운용 비용을 담보해야 합니다. 탑재되는 미사일은 라파엘에서 제작한 무게 80kg, 사거리 4에서 70km인 타미르 미사일을 사용을 합니다. 적외선 유도 방식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사이드와인더와 그 무게가 비슷합니다. 무게 300kg의 액티브 레이더 시커를 탑재한 팩3에서 적외선 시커와 무게 경량화를 함을 통해서 경제성을 확보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즈볼라나 하마스가 운용하는 로켓포나 장사정포에 비해서 무려 50배나 비싼 가격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언돔 운용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레이저 요격 체계를 개발할 예정이었지만 현재는 개발이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이언돔의 통제 센터에 탑재되는 임무 컴퓨터는 엠프레스트사에서 제작한 컴퓨터로 분당 최대 1200개의 표적을 동시 추적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용비 절감을 위해서 임무 컴퓨터 역시 다운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슈퍼컴퓨터가 아닌 일반 컴퓨터로 소형화되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탐지 및 추적, 그리고 요격에 사용되는 요격 시스템에 비해서 전체적으로는 다운그레이드된 사양으로 경제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바로 아이언돔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아이언돔이 경제성의 비중을 둔 것은 그들이 처한 위협의 성격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스라엘과 주로 충돌하는 세력은 하마스, 즉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입니다. 큰 미사일이나 대규모 포병 전력을 운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하마스는 주로 로켓포 공격을 시행합니다. 이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에서도 하마스는 약 3일간 최대 1050발 이상의 로켓포를 이스라엘을 향해서 발사합니다. 그만큼 로켓포는 운용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미사일 등으로 중무장하기가 어려운
하마스가 운용하기에 안성맞춤인 무기체계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마구잡이로 날아오는 하마스의 로켓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체계가 필요했던 겁니다. 상대방의 무기체계가 가성비 면에서는 최강에 이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적은 비용으로 적의 로켓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무기체계가 필요했다는 거죠. 아이언돔이라는 강력한 방공체계는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자, 아이언돔은 총 3단계로 운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 레이더가 날아오는 로켓탄을 탐지하고 추적합니다. 통제센터에서는 레이더가 포착한 로켓포 중 이스라엘의 민간인을 가장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로켓탄을 선제적으로 추적을 해서 재원을 발사대로 전송을 하죠. 그리고 통제센터가 준 로켓탄 재원을 받은 포대에서 타미르 미사일을 발사하여 표적을 요격합니다. 2011년 실전 배치된 이래 꾸준한 소프트웨어 개선을 통해서 최근 있었던 팔레스타인의 로켓포 공격에서 1050발의 로켓포 중 무려 1030발의 로켓을 요격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무려 98%에 이르는 경이로운 요격 성공률을 보인 거예요. 이는 지속적으로 레이더 성능과 추적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해온 데에 따른 결과입니다. 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습니다. 실제 아이언돔을 도입하기 위한 시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형 다층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방공망 구축 기조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서 장사정포 방어에 대한 관심이 엄청 증폭이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아이언돔 도입이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북한이 핵실험과 각종 탄도미사일 그리고 장거리 방사포 등의 발사 시험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장사정포보다는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장거리 로켓탄이라든지 이러한 뭔가 미사일 체계에 대한 위협이 더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요격 체계에 대한 논의도 탄도미사일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팩3 그리고 국산 천궁2 요격미사일 그리고 주한미군 소유의 사드로 편성된 다층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공체제는 장사정포 방어용이라기보다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요격체계입니다. 이에 따라서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대공방어 시스템 구축 필요가 제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도 2021에서 20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형 아이언돔을 연구 개발하겠다라고 밝힌 것이죠. 그래서 2030년대 초반부터 배치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작년 8월에 발표를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약 4일 전에 일어난 하마스 로켓 공격을 아이언돔이 막아낸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형 아이언돔 사업이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는 거죠. 국방과학연구소는 북한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오는 적의 장사정포탄과 방사포탄을 요격미사일로 직접 폭파시키는 기술을 개발 중임을 밝혔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막강한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 전력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타격밖에는 현재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노출된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을 개발했듯 우리도 북한의 장사정포와 장사정 방사포의 위협에 노출이 되어서 이에 대한 방어체계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변변한 방어체계가 개발되지 않은 것은 정말 뼈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필요가 제기되고 효과가 입증된 만큼 한국형 아이언돔의 개발을 통해서 북한 장사정포의 위협으로부터 국토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속히 마련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하지만 흑제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 아이언돔의 타미르 미사일의 경우도 하마스에서 운용하는 로켓탄에 비해 50배가 넘어가는 약 5만 달러의 운용 비용이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포탄이에요. 게다가 포는 빠른 속도로 연사마저 가능해요. 특히 분 단위로 수십 발의 연속 발사가 가능한 방사표의 경우에는 이를 모두 요격미사일로 요격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당연히 숙제로 떠오르겠죠. 부디 국방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최적의 요격 체계를 잘 마련해 주셔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국토를 수호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세계의 모든 무기를 이야기하는 웨폰 테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